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광호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그 과거의 대학의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이제 대학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교육 체계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되고 지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하나의 또 거점이자 브레인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성장하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게 대학의 임무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학의 역할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또 대학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변화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가 대학이 많이 변화를 해나가고 있고, 교육과정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심은 학생들을 어떻게 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취업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창업을 어떻게 학생들이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창업을 할 때 무조건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돼, 다시 하면 돼, 또 하면 돼, 또 해,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창업에서는 학생들이 실패도 돼, 또 해, 괜찮아. 한번 창업했다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창업 생태계가 그게 뭐냐라는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창업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에 창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창업이라는 이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교육, 어떤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러한 창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업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면 계속해서 창업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더 늘어나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 스타트업 지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도시별로 나타냅니다. 사실 그 도시별로 나타내긴 하지만 어떤 한 국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 실리콘밸리는 2019년부터 계속 1등이죠. 그리고 런던도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도시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12위에 서울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로 표현이 되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는 굉장히 저렇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강자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올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온 도시로, 국가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경기 북부나 이제 의정부 쪽은 그냥 어떤지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업종에서의 창업되는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시가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경기도 고차 서비스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서 창업이 물론 16위엔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산업단지는 1개, 그리고 창업 인프라 경기도 내 104개 중에 이 경기도 지역, 의정부 지역에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인프라가 비록 부족하지만 굉장히 이 고차 산업이나 혹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많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인프라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 지원적으로 잘 받쳐줄 수만 있으면 경기도 안에서,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 중요한 창업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청년 창업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건 아마 창업하셔야 되는 청년들의 관점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창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어떤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자신만의 사업 모델로 접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게 청년 로컬 창업이라고 합니다. 춘천에 가면 감자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한 100만 명 단위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한 카페인데 제가 알기로 한 2020년쯤부터 엄청나게 성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강원도에 뭐 수확량 문제도 있고 또 감자 가격 폭락도 있으면서 그때 당시 강원도지사까지 막 나서서 강원도 감자를 막 판매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한 일들이 있었어요. 강원도 감자의 재고 문제도 있고 그게 아예 지역 사회의 큰 문제 이슈였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 창업자분이 자기 집안에도 그런 감자가 재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럼 감자를 계속 팔아야 되나? 감자를 세일즈를 잘해야 되냐 하는 게 아니라 감자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자. 해서 처음에 뭐 분말도 만들었다가 나중에 저 감자를 활용해서 빵도 만듭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관점, 어떻게 이 감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감자 문제 해결할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시작한 걸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큰 창업이 됐다는 겁니다. 의정부 안에서도 그런 창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포커스를 맞춰진 창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뭘 도와줘야 되느냐?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의 청년의 처한 상황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는 어떤 청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나온 관련 연구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특히 경기 북부나 의정부는 소득과 학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이 청년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고소득, 고학력, 고지위 그리고 중소득, 중학력, 중지위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경기도, 특히 중소득은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지만 고소득, 고학력, 고지위를 가진 청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소득, 저학력, 저지위 이 분포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분야로 창업을 해 나간다, 이런 도전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 고소득, 고학력이나 중소득, 중학력 지위에 있는 청년들이 아마 많이 도전을 하게 되는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청년들이 그럼 저 부분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라는 걸 고민했을 때 그 연구에서 밝힌 바로는 지금 이 부위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서 주거비 부담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에 대한 지원이 있기를 굉장히 바란다는 응답이 아주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자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창업자의 특성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될 테니까요. 창업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 설문조사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85%.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여야 되느냐? 직주가 매우 근접해야 된다. 51%. 근접이라고 하는 거는 꼭 같은 건물이어도 되지만 근처여도 된다는 겁니다. 주거의 유형은 1인. 보통 1인 창업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한다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거를 한 공간 안에서 다 하게 해주면은 막 거기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일도 하고 창업도 하고 막 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 이랬는데 실제 그 창업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공간하고 사는 공간은 조금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수요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딱 한 공간에 아주 이 방 하나에서 이 앞에서 자기 일하고 이 커튼 뒤로 넘어가면 거기서 자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열심히 일하고 막 창업을 막 할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 분리형으로 실제로 한 건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이렇게 수요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젊은 청년층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유니콘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나 사실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그럼 창업하는 사람들도 물론 유니콘이 되길 바라겠죠. 그런데 창업에서의 성공은 꼭 유니콘만 있는 건 아닙니다. M&A가 되는 것도 성공입니다. 똑같이 창업인데 기존의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창업.
그런 기업들은 내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존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 창업을 했는데 이게 유니콘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이 힘들게 키운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시리즈 A, 뭐 B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대기업이나 첨단 기업들이 나는 너네 비즈니스 모델 우리 회사에 필요해. 인수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자기 회사를 매각하고 자기는 엑시트 한다고 하거든요.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패냐? 아니에요. 이건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성공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든 돈을 기반으로 또 엄청난 뭔가들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팔고 그 돈으로 지금 테슬라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어느 지역에 쌓이면 그 지역은 창업자들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무조건 유니콘만 나와서 계속 유니콘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창업자들이 저기 갔을 때 기업을 키워서 막 누가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이렇게 또 누군가 유니콘이 되고 이 M&A 되는 것도 우리가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막 필요하면 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기 가서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창업자들 사이에서 들게 되겠죠. 또 하나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건 제가 대학에서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창업 생태계나 창업 얘기를 할 때 대학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대학은 연구 개발을 하고 지역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생산하고 또는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고3 졸업생이 대학 그때 들어와서 졸업하면 끝, 대학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공급하고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 나가고 다 종합했을 때 새로운 걸 생각해 본다면 대학과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가 같이 하나의 생태계를 크게 만들어서 가는 방안.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캠퍼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대학은 대학이고 산단은 산단이고 우리의 제조업 중심일 때는 거기선 뭐가 그 오염물질도 배출되고 하니까 거긴 사람이 지내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주거를 분리하고 이랬지만 첨단 산업 분야 같은 데서는 아예 여기가 캠퍼스인데 첨단 산업 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도 있는데 학생도 있고 기업자들도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학생들도 데려다 쓰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캠퍼스가 곧 산단이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규제적으로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정주인구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하고 돈은 다른 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거를 만들어줘야 창업을 하고 작은 기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삽니다. 거기에 살아야 돈을 쓰고 지역의 경제 활력을 돌립니다. 정주인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걔네들이 와서 여기에 눌러 앉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계속 여기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내가 창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 교육, 인력, 주거 이게 지역 안에서 쫙 생태계로서 확 밀어지면 여기에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이런 혁신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 그런 것들을 해서 창업 지원했고 기업들 학교 안에 들여오고 학생들 여기서 창업하는 공간 마련해주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역사회와 그리고 의정부 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연계해서 이 지역 내에 활발한 청년 창업 생태계들이 유지돼서 지역의 경제를 활력을 돌게 할 수 있는 일에 밑에서 바닥에서 박박 한번 기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